안녕하세요. 비레베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안료는 PY53, 윈저인 뉴턴의 알리자린 크림슨, 안료는 PER83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빨간색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빨간색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하는 자연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꼭두선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안료를 레이크한 방식으로 합성하여 만든 색인 알리자린 크림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꼭두선이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넬리에의 브라이트 레드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꼭두선이 식물에 대한 소개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료를 만드는 부분은 꼭두선이의 뿌리 부분인데요. 뿌리 부분을 캐내어 보면 붉은 빛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염료로 혹은 안료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료가 NR8 알리자린 크림슨과 NR9 매더 레이크입니다. NR8 알리자린 크림슨의 경우 진한 보라색에서 푸른빛을 띠거나 카디날 레드라고 하여 붉은 빛을 띠는 진한 오렌지색을 만드는 안료인데 현재는 안료의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고요. NR9 매더 레이크의 경우 진하고 푸른빛을 띠는 핑크 혹은 레드색에서 노란빛을 띠는 붉은색을 만드는데요. NR8과 NR9 모두 내광성이 약하고 변색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NR9 매더 레이크 안료는 지금까지도 수채밀감을 제작할 때 이용되고 있는데요. 윈저인 뉴턴이라는 브랜드만 유일하게 NR9를 가지고 로즈 매더 제뉴인이라는 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즈 매더 제뉴인의 색감은 푸른빛을 띠는 연한 분홍색인데요. 조만간의 원데이 원컬러 드로잉 레드 편에서 이 색의 발색과 물감 사용감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R8과 NR9가 내광성, 내구성이 모두 약한 안료이기는 하지만 두 안료 모두 레이크라는 과정을 거친 자연 안료인데요. 그럼 우선 레이크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레이크는 수용성 염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첨가제를 넣고 불용성으로 만들어 내구성을 보완해주는 방식인데요. 라크라는 도료를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라커라는 낱말도 같은 어원입니다. 레이크 방식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이집트 시대의 유물에서도 레이크 처리한 염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 이름을 보시면 레이크라는 말이 들어간 색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레이크한 안료 중 특히 빨간색 레이크는 미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무기안료나 유기안료에 납성분이 있는 하얀색을 섞어 불투명하게 칠해진 붉은색 위에 반불투명한 성질의 레드 레이크 안료로 된 물감을 덧칠하여 더 깊고 풍부한 빨간색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특히 16세기 베네치안 예술가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1540년 초기 티치아노가 그린 벤드라민 가족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레이크라는 의미가 뭔가 알듯 말듯 아리송하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100%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봉숭아라는 꽃으로 손톱을 물들였었거든요. 요즘에도 봉숭아 물을 들이는가요? 봉숭아꽃과 잎을 잘 으깨어 손톱에 얹어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 손톱이 진한 오렌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때 꽃하고 잎만 으깬 경우에는 며칠만 지나도 색이 없어지는 반면 명반이라는 것을 섞어서 봉숭아 반죽을 만들면 색도 훨씬 진해지고 지속력도 오래됩니다. 그래서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물이 남아있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생긴 것 같은데요. 보통 여름방학 하기 몇 주 전이니까 한 6월 중순부터 봉숭아물을 들여서 첫눈이 온다는 12월 초까지는 손톱색이 빨갛게 남아있는 편이니까 그래도 5개월 이상의 내구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식물의 색소에 명반을 넣어 내구성을 보강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레이크랑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할아버지께서는 한의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시던 곳이 워낙에 작은 시골 마을이라 명반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름밤만 되면 동네 아가씨들하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명반을 얻으러 왔었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약을 싸는 하얀 종이에 명반을 조금씩 담아 네모네모 접어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빨갛게 물든 손톱을 보여주며 얘네 할아버지가 명반 주신 걸로 이렇게 물들였다 라며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어머니도 어깨가 으쓱했다고 합니다. 여름철이면 대나무 돗자리가 깔린 외갓집 할머니 방에서 까슬까슬한 혹겹 이불을 덮고 탈탈거리는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가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 일어나서는 동동 묶인 손가락이 아프다며 징징대다가도 빨갛게 물들어 있는 손톱을 보고는 발갛게 좋아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거 프랑스에서는 봉숭아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이들의 손톱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면 참 보기 좋을 텐데 말이죠. 4월에서 5월에 씨를 심으면 6월에서 7월에는 꽃이 핀다고 하는데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니 올해는 어디서든 씨를 찾아 마당 한켠에 봉숭아꽃을 심어볼까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물감은 윈저 앤 뉴턴이라는 브랜드의 알료 PR83으로 만든 알리자린 크림슨이라는 색인데요. 윈저 앤 뉴턴은 1832년에 화학자인 윌리엄 윈저와 예술가인 헨리 뉴턴이 공동 설립한 영국의 물감 회사입니다. 윈저 앤 뉴턴은 수채 물감을 비롯하여 미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1846년 최초로 튜브형 물감을 출시하는 등 미술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사용한 알료 PR83은 1804년 영국의 염료업자인 조지 필드가 꼭두선이에 명반 처리를 해서 만든 레이크 안료인 NR9 메더 레이크를 합성 안료 형태로 만든 최초의 안료인데요. PR83은 바스프라는 독일 화학회사에서 연구했던 칼 그리베와 칼 리버만이라는 화학자에 의해 1869년에 개발되었으며 1871년부터는 상품화되었다고 합니다. PR83의 제작 비용은 자연 안료에 비해 약 반배 정도 저렴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870년대부터 국가로부터 꼭두선이의 재배가 장려되어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과 네덜란드는 이 재배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흥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인지 아직까지도 알자스 지역은 아름다운 직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알리자린 안료는 레이크 처리를 할 때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이 만들어지는데요. 알루미늄인 경우 빨간색, 칼슘은 푸른빛을 띠는 빨간색, 철은 갈색, 크롬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 그리고 주석은 노란색을 띠는 빨간색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알리자린이라는 말은 주스를 뜻하는 아랍어인 알유자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알리자린 크림슨색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잉크처럼 진하고도 투명한 이 붉은색의 색감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유리알과 같은 이 투명함은 도저히 조색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특유의 발색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화가의 팔레트 안에 꼭 필요한 쿨톤의 레드색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퀴나크리돈 계열이나 안트라키논 그리고 DPP 계열의 PR83보다 훨씬 내구성이 뛰어난 안료가 개발되면서 화가의 기본색은 알리자린 크림슨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사실 현재 물감 제작에 사용되는 안료 중 가장 내광성이 안 좋은 안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PR83인데요. 내광성도 문제지만 발색을 한 후 건조되었을 때 채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색도 이 알리자린 크림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찰나의 순간이 마치 100년 정도는 눈앞에서 확 지나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채색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단점으로 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PR83의 사용법에 관해 절대 유화물감으로 그나마 덧칠을 할 때만 사용하라. 그리고 흰색과는 절대 조색하지 말라. 틴트색이 되는 순간부터 내광성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며 경고성에 권장을 하시는 화가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의 사파나 달력, 엽서 등 출판물로 재구성되는 작품의 경우는 내광성이 좀 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혹 색은 예쁜데 내광성이 좋지 않아 구매를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이에요.
윈저 앤 뉴튼은 1891년 최초로 알리자린 크림슨 수채물감을 상품화한 브랜드인데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는 있었겠지만 최초라는 의미로 오늘의 보조색을 윈저 앤 뉴튼의 알리자린 크림슨색으로 골랐습니다. 투명한 성질이고 내광성은 그래도 2등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더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PY53과의 조색은 약간의 틴트 계열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의 변화를 보기 위해 노출용 조색 카드 하나를 더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PY53과의 조색은 지난번에 PR24와의 조색처럼 마일드한 느낌의 오렌지색 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PY53이 좀 더 지배적인 느낌이라 점차적인 조색의 스펙트럼을 발색하기 위해서는 알리자린 크림슨의 양을 다른 빨간색보다는 더 많이 사용해야 했어요. 오늘의 PR83 알리자린 크림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약간 되네요.